서울대 교수가 정년 퇴직이 됐을 때 그렇게 자신의 생에 대해서 크게 만족한 사람이 드물다. 그런데 그 만족한 이유가, 드문 이유는 은퇴할 때가 되면 학자로 성공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회 봉사를 많이 한 것도 같지 않고, 학생을 제대로 키운 것 같지도 않아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후배가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은 한국의 스티븐 호킹으로 통하는 서울대 이상묵 교수입니다. 불의의 사고 때문에 전신마비가 됐던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시죠. 이 인터뷰를 제가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오랜 전에 읽었던 영국의 평론가이었던 문필가이시죠. 찰스 핸디시가 쓴, 그래서 은퇴할 때가 되면은,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와 같은 질문을 작가가 우리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멋지게 살았다, 이렇게 회고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하는 그런 찰스 핸디시의 이야기가 문득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찰스 핸디시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60년대가 왔을 때 자신이 이미 결혼한 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자유분방한 그 시대에서 좀 더 자유롭게 살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 좀 더 일찍 경제관념에 관심을 가졌다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었을 것이고, 정치에도 나름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또 기웃거렸다면 관직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굳은 일에 손을 담글 수 있었다면 가난한 사람이나 실업자와 같은 그런 사회 외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아쉬움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가 찰스 핸디시는 한때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주교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부분을 이야기를 옮기기도 합니다. 제가 성직자로 가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주교님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하는 일을 하게, 자네는 사제들이 결코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위치를 활용해서 옳은 일을 하게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깨우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찰스 핸디시가 이미 결론을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모든 일을 다 경험할 수는 없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유전자가 우리 자신을 규정하죠. 얼마나 이쁠지, 또 얼마나 똑똑할지, 얼마나 운동을 잘할지, 또 어떤 분야에서 적임자가 될지, 이와 같은 부분들은 모두 유전자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핸디시는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머리가 빠지게 되죠.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발사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머리 좀 빠지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발사가 아주 대단한 그런 조언을 줍니다.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을 바꿨어야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점점 가능성의 문이 좁아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쉬움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아쉬움조차도 우리 자신의 위안으로 삼아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했더라면 더 나은 인생이 펼쳐졌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아쉬움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을 좀 더 충실하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와 같은 조언은 스스로 매사를 다 잘할 수 없으며 때문에 포기할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늘 은퇴 그리고 노년이 됐을 때 정말 멋진 인생이었다는 부분을 회고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멋지게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